1988년 휴대폰 시장에 뛰어든 삼성은 1994년 당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국내 통화 품질이 나왔던 모토로라의 대항마,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잘 된다는 뜻의 애니콜을 탄생시켰다. 한때 전세계 1, 2위를 다투던 후반부와 다르게 애니콜의 초반은 타사 대비 심각하게 나쁜 품질로 유명했는데, 이는 당시 품질을 우선시했던 이건희 회장의 분노를 사 전설의 500억원어치 화형식을 불러일으켰고, 애니콜은 그렇게 망해버린다. 네? 될 놈은 되는 건지 돈이 많아서 가능했던 건지 애니콜은 당시 500억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얻었지만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아 브랜드 내외로 품질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PR 효과를 얻게 되는데, 이후 품질까지 대폭 향상된 애니콜은 4개월 만에 국내 휴대폰 시장의 점유율 47%를 확보, 국내 1위 핸드폰 브랜드 이미지를 굳히는데 성공한다. 하지만 휴대전화의 정체성이 통화, 문자라는 기본 기능을 넘어 컬러링, 고화질, 카메라, mp3 등 손안의 엔터테이너로 진화해가는 시기, LG전자의 사이언이 핸드폰의 컬러를 강조한 광고와 슬라이드폰을 최초로 선보이는 등 이딴 히트를 치는데 성공해 국내 점유율 30%까지 바짝 쫓아오게 되었고, 그렇게 국내 휴대폰 시장엔 양강구도가 형성된다. 그런데 지금의 아이폰, 갤럭시 팬덤과 유사하게 애니콜과 사이언, 각자의 팬덤이 강력하게 형성되었던 2004년, 예고 없이 등장한 한 제품이 이 구도를 뒤집어버리는데,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은 이 제품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. 가로 본능은 당시 엄두도 안 나는 가격의 프리미엄 폰이었지만 핸드폰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엔 가로 본능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가득했다. 이 욕망은 출시와 동시에 엄청난 판매 수치로 입증되었고, 말 그대로 미친 사랑을 받은 가로 본능은 4년 동안 총 8개의 시리즈를 남기는 대기록을 쓰는데 성공한다. 사람들이 이토록 가로 본능에 열광하게 된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, 이 광대 채널은 다 갖다 치우고 이 광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. 당신은 가로 본능 광고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는가? 역시 이건가? 그럼 질문을 좀 바꿔 광고에서 춤을 췄던 이 모델은 누구인지 기억하는가? 간만에 한번 확인해보자. 성공한 신제품 광고에는 꼭 들어가야 할 두 가지 핵심이 있다. 첫 번째는 이슈가 될 것, 두 번째는 그 이슈엔 제품의 이름과 특징이 담겨져 있을 것.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이 광고는 휴대폰 시장 내 이 두 가지를 모두 살린 유일한 광고다. 가로 본능의 이 광고가 나오기 이전까지 애니콜과 사이언의 광고 전략은 첫 시작전부터 일관된 빅모델 전략이었다. 애니콜은 안성기로 시작해 이나영, 장혁, 차태현, 세븐, 박정아, 이서진, 이효리 등 당시 스타란 스타는 대거 끌어들였고, 사이언 역시 송윤아, 박진영, 유지태, 장동건, 신혜, 김태희 등 빅모델이 줄을 이은 광고를 선보였다. 빅모델뿐 아니라 당시의 카피들 또한 굉장히 화려했는데, 이 모델과 화려한 카피는 당시 신제품이 미친듯 등장했던 휴대폰 시장에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좋은 요소였다. 하지만 뭐든 과하면 화를 부른다 했던가? 이러한 시장의 관행이 계속되자 휴대폰 시장의 광고들은 점차 누가 더 빅모델을 섭외하는지, 누가 더 기깔나는 카피를 내는지에만 혈안이 되었고, 정작 가장 중요한 제품에 대한 이슈는 뒷전이 되기 시작했다. 이는 곧바로 그들의 타겟들에게 영향을 미쳤고, 그렇게 사람들은 이 모델들과 카피만 기억할 뿐 그들의 기억 속 제품은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,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이 가로 본능 광고다. 이 광고도 빅모델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전 광고들과 차이점을 준 점이 하나 있다. 그것은 시장에서 처음으로 광고의 비중을 빅모델이 아닌 가로 몸짓에 향하게 한 것이다. 이는 빅모델을 바라보는 시선에 맞춰져 있던 당시 광고의 주 촬영 구도를 모션을 취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꾼 것과, 정작 빅모델은 가로 모션을 하지 않음으로써 빅모델에게 집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줄인 점을 보면 알 수 있다. 가로 본능이 휴대폰 시장 내 처음 시작한 이 몸동작, 모션을 활용한 광고화법은 당시 빅모델과 자극적인 카피, 현란하고 의미 없는 말들만 가득했던 광고들 속 독보적인 이미지와 비주얼이 되어 큰 이슈를 얻었다. 심지어 광고가 발행된 이후 사람들이 일찍이 눕거나 전봇대, 가로 등 국기기양대에서 가로로 매달린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하는 등 소위 가로 본능 놀이로 수차례 패러디됨으로써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핵심을 완벽하게 이뤄낸다. 결국 이들이 시작한 모션 광고는 훗날 업계의 트렌드가 되었고, 우리가 아직 기억할 정도로 이슈가 된 광고들도 여럿 등장하기에 이른다. 근데 왜 제품 생각이 안 나? 가로 본능이 출시한 지 꽤 지난 지금, 이젠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사라져버린 휴대폰이지만 어느덧 스마트폰 시장에도 뉴트로 바람이 불고 있다. 끊임없는 제품들과 함께 아이디어들이 미친듯 쏟아졌던 그때처럼 이때의 감성을 살린 광고도, 가로 본능을 이을 광고도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.